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섞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장께서 나오셔서 통화 문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인식입니다. 환경과 수관 2026년도 퇴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출 예산 사업명서서 599쪽부터 622쪽까지입니다. 599쪽입니다. 환경과 2026년 총 예산은 금년도 당토 예산액 407억 7,200만 원보다 12억 3,200만 원이 감액된 39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 환경 보전 정책에 전년 대비 3억 1천만 원 감액된 1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명예지도원증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자연보호 지도원 교육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 운영비 2,400만 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매칭 비율을 적용하였으며 명년도 1회 추경에 군비 추가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600쪽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과 관련 보상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또한 도비 매칭 비율을 적용하였으며 보상 시기가 3분기 이후인 점을 감안하여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민간 자본보조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상단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퇴치 사업과 관련 인건비 4억 7,400만 원, 제거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및 밀렵신고 포상금 등 기타 보상금 1억 100만 원, 야생동물 임시보호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4천만 원과 이에 따른 자산 취득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태양리 파크골프장이 추진되는 관계로 태양리 노인영원 건너편으로 이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부상 야생동물 구조에 따른 기타 보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상단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메트지 포획 보상금으로 7,500만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체 처리에 따른 GPS 임대료, 냉동창고 임대료 및 방역물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관리에 따른 인건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아프리카 돼지열병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인건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상단입니다. 일반 의미로 4,2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내면 달가름길 국가생태문화탐방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3,600만 원을 일반 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맑은물 보존 정책에 전년 대비 1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관리 조사 등 사무관리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4쪽 중간 부분 친환경 에너지타운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바이오가스 지원에 따른 기타 보상금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홍보 및 이동수리 등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에 따른 일반 운영비 900만 원을, 공중화장실 소규모 개선, 행락지 공중화장실 철거 및 갈마국 2일이 공중화장실 신축 및 이에 따른 감리비 등 시설 부대비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상단입니다. 비상벨 설치 및 이동화장실 5동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9,500만 원을, 개방화장실 편의위생용품 구입비 2,400만 원, 행락지 공용화장실 민간위탁사업비 1억 5천만 원, 공중화장실 방역소독 일반 운영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위탁 지원에 따른 민간 경상 보조 사업비로 3,400만 원, 수지 측정망 하천수 시료 채취를 위한 일반 운영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고랭지문화 흙탕물저감 호밀식재 사업 민간 위탁 사업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상단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 및
승중 생태 모니터링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생태하천 보건사업 공공운영비 300만 원, 생태하천 보건사업 수선 유지에 따른 시설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역비 자원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2억 5,800만 원, 친환경 에너타운에서 생산되는 액비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농가별 맞춤형 액비 컨설팅에 따른 연구용목비 3,500만 원, 태역비 자원시설 긴급수선에 따른 시설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토양오염도 수수료 일반응비 1,100만 원, 수질오염 사고 대비 장비 임차료 및 치료 채취에 따른 유지관리, 골프장 하천 주변 하천수 치료 채취 업무 대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원지구 주민 참여형 농협 빗점오염 집중관리 사업에 따른 위탁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607쪽 상단 연기미연 속처리 축사 이전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 원과 이에 따른 기타 보상금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축분유 배출설 점검 관련 안내문 발송과 물품구입 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축분유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고 미만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액상 부숙 촉진제 보관용기 및 비닐덮개 구입, 깔집용 퇴비 운반차량 임차 비용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상단입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태역비 자원화 시설, 액비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설계 비용으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질 개선 정책에 전년 대비 2억 6,300만 원 감액된 5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측정기기 유지관리 및 대기 배출 오염 검사 수술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업무용 차량 및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연회비 납부 등 공공연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에 따른 기타 보상금 500만 원,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에 따른 시설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상단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와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이행 점검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보상금 700만 원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기타 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기자동차 348대 보급 및 전환지원금 258대 지급에 따른 민간 자본보조 사업비로 3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중간 부분입니다. 이륜자동차 18대 보급에 따른 민간 자본보조 사업비로 2,800만 원을, 수소전기자동차 10대 보급에 따른 민간 자본보조 사업비로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상단입니다. 매연 특정 차량 파손 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자금 사업과 관련하여 대행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800만 원을 중간 부분입니다. 노경차 조기폐차 437대 지원에 따른 기타 보상금 8억 1,700만 원을, 하단 부분 운행차 저공해 조치 지원 세대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25대에 따른 민간 자본 보조 사업 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LP 전환 사업에 따른 민간 자본 보조 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거오염 측정망 설치 및 관리 사업과 관련 토지 사용료 및 대기 측정소 유지 관리, IoT 기반 미세먼지 통합 환경 시스템 운영 등 일반 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상단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원 측정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홍보 및 물품 측정 장비 유지 관리에 따른 일반 운영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및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 방지시설에 따른 민간 자본보조 사업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상단입니다. 비규제 악취 저감 시설 운영비 지원에 따른 민간 경상보조 사업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비 성능유지관리 52대에 따른 민간 자본보조 사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군소음 보상과 관련하여 지역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우편요금 등 일반 응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비축물자 구입에 따른 재료비 100만 원을,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 개선 정책에 전년 대비 22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6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상단 부분입니다. 생활피기물 처리 지원에 따른 환경관리원 대체 청소관리에 따른 인건비 1억 8,100만 원과 생활쓰레기 처리 홍보물 제작, 생활계 유해 폐기물 운반 처리, 감시용 CCTV 운영 등 사무관리비 8천만 원, 청소행정팀 차량 유지비 및 감시용 CCTV 전용 해선료 등 공급 운영비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상단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CCTV 신설에 따른 시설비 1억 원,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CCTV 열대 구입 및 청소차 구입에 따른 자산 취득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업무 민간 위수탁과 관련하여 음식료 폐기물 발생 억제, 생활계 유해 폐기물,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자루청소 대행업체 평가와 효율적인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한 신규 용역 등 연구용비로 1억 4천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 업무 및 자루청소 민간 위탁금으로 8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동량제 봉투 제작 보급 및 관리와 관련 사무관리비 5천만 원, 동량제 봉투 제작에 따른 재료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상단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음식물 폐기물 종합관리 RFID 유지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 활성화 및 순환자원 회수 로봇 유지관리비 1억 5천만 원과 순환경제 신식 강화 홍보 부스 등 공운영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대량품 개원 운영에 따른 민간 경상사업비 1,200만 원과 중앙 부분 순환자원 회수 로봇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불법기 신고 포상 및 기념기 보조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에 따른 기타 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생활쓰레기 줄이기 환경교육에 따른 일반 운영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상단입니다. 영농 폐기물 공동집화장 설치 1개소에 따른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사업에 따른 시설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대형 폐기물 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유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에 따른 일반 운영비 6천만 원과 619쪽 상단 이에 따른 자산 취득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성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 1,200만 원과 성면 비산정 측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상단입니다. 매립장 운영 지원에 따른 일반 운영비 8,900만 원과 플레이트 처리 및 개량에 따른 민간 위탁 사업비로 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리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작성 명세서에 대한 제3자 검증기관의 적합성 검토에 따른 목표관리제 검증 수수료 및 통합 환경허가 사후관리 등 사무관리 2,100만 원,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민간 위탁금 86억 5,700만 원을, 소각 및 선별 능력 이상 반입된 가연성 폐기물 처리에 따른 시설비 10억 원과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차량 교체에 따른 자산 취득비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상단입니다. 홍천군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에 따른 공기관 위탁 사업비 5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부분에 행정운영 경비에 1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하단입니다. 대모활동으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운영 등 9개 분야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수원 2020년도 세출예산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부터 622쪽까지입니다. 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광재 의원입니다. 600쪽이고요. 상단에 보면 산간계곡 자연 휴식연재. 예, 장소가 어디예요? 수주검사 수수료 몇 군데가 있어요? 휴식연재 하신 데가? 지금 현 상태 저기 그 읍면 단위에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한 10개소 정도 되고요. 10개소? 예. 네. 그 여기는 그러면 휴식연재가 들어가게 되면 민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들어갈 수는 없는데 지금 네. 휴식 현재 10개소는 저희가 그 지정 해제가 됐었던 치더라도 주기적으로 수질 관리를 해야 되는 저기 그 수질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현재 영주민면 그 먹방골하고 네네네. 내면 지역은 지금 그 해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기적으로 좀 사후 관리를 하고 거기는 통제가 먹방골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먹방골은 지금 일반적으로는 뭐 차량 그 어느 정도 통제가 돼 있지만은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계속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주민들이 거기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고 이렇게 보호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어느 정도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뭐 네.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은 저희한테 또 신고도 들어오는 그런 그래요?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600조 맨 하단 쪽에 생태교란종 퇴치. 예. 그래도 퇴치하시려고 이제 의지는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도비가 너무 적네요, 그죠? 도비 매칭 사업을 하면 저희가 실상적으로 저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군비를 추가 투입하는 부분이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기 그 다음 주 그 월요일 날 저희가 예. 뭐 그 강사분을 모시고 일단 강사- 특강을 해가고 강사는 어느 분이세요? 그 동부가 그 연구소 그쪽에 있는 그 대표분이신데요. 네. 이분이 저기 뭐 식물학 전공을 하시고 뭐 서울대 대학에 하고 대학원에서 식물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뭐 2시 한다고? 예, 네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좀 참여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예, 이렇게 해서 좀 전문가가 투입이 되고 설명도 듣고 같이 연구를 하게 되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606쪽이고요. 그 맨 하단에 자원지구 주민 참여형 농업 비오염증 관리 사업 요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까지 그 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무난하게 좀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요. 네. 뭐 하나의 그 일몰제식으로 저기 없어지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비점 오염 지역이라 해서 현 상태 거기 관리하지 않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흙탕물이라든가 좀 문제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 투입을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어떤 사업이죠?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 쉽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개변 그런 건가요? 주민 그런 부분은 별도의 사업비로 네,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네. 각 농가에서 이제 그 비점 오염 그러니까 뭐 흙탕물이라든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네. 쉽게 말하면은 각 밭에다가 뭐 양파 뭐 고랑댐이라든가 이제 작은 시설물을 설치해서 고랑 같은 걸 예, 이제 예. 준비를 거기서 해서 보다 이제 비점 오염 그러니까 흙탕물이라든가 거 나가는 걸 좀 줄이는 최대한 줄여보려고 예. 노력하는 그리고 그런 사업들. 교육도 병행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네. 하여튼 이게 참 문제가 많죠, 그죠? 예.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그렇다고 딜레마에 농사는 빠지긴 계속 지어야 되는 했는데. 부분이고요. 네. 이건 이제 동명권은 알겠고. 616쪽이고요.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이제 묻고 싶어요. 이제 여기 보면은 한 1억 한 4천 정도의 연구 용역비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 계산해서 한 8천만 원 정도로 이제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요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들어볼까요? 현 상태 뭐 의원님께서도 뭐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뭐 지적 정도는 해주셨지만 이제 네. 현 상태 저희가 뭐 재활용이라든가 일반 쓰레기 같은 거 이제 그 수거하는 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네.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요일제는 뭐 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뭐 정착되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서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할까 저희 고민을 하다가 이제 생활 피해물의 이제 형상이라든가 또 이제 번역이 과연 이게 적정한지 그런 부분은 이제 종합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이제 영육공고 용역비 한 8천만 원을 해가지고 추진하려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제 주민들 중에서는 막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 분리수거를 한 5단계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저도 좀 목격을 했고요. 네네. 저도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저도 뭐 집에서 이제 비닐만 모아서 내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이제 비닐만
수거가 돼서 과연 그렇게 갈지 예. 아니면 소각장으로 갈지는 예. 제가 확인은 사실 못했지만 제가 볼 때 그게 재활용 갈까?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환경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수준이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그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과연 그게 재활용을 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분류가 돼서 그냥 소각장으로 갈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드신 뭐 비닐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26년도 1월부터 그 읍면단위 전역으로 확대 그렇게 추진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돼서 이제 실상적으로 완전 분리 배출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은 네. 그 부분 충분히 재활용으로 빠지기 때문에 네네. 뭐 소각 시설에 이제 부하도 이제 적게 걸릴 것이고 네. 저희 나름대로 뭐 대령되다 보니까 네네.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될 거로 일단은 판단은 되긴 하는데 네. 최소한도 내년에 시행하고 나서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은 좀 지켜봐야. 아, 당연하죠. 예. 그게 뭐 좀- 금방 될 거라고 저는 예. 기대되지 않았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런 연구 용역이 됐던 홍보가 예. 됐던 이게 한두 번 될 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내가 쓰레기 버리는 거 분리수거 안 한 거에 창피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맞습니다. 이거 내가 불법 투기했을 때는 내 스스로가 이건 아닌데 정도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행정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자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예. 거긴 일단 그 생활 폐기물 쪽에 제가 일단 여기 얘기했으니까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재활용 쓰레기 수거 분리하시는 곳이 비좁아서 청소 차량이 들어가서 최소 1시간 내지 2시간을 이제 대기를 해야 된다고 그건 많이 듣죠. 그죠? 예. 네, 근데 그런 공간들이 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쉴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차에서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담배 태우기도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쓰는 게 그 안에 들어가야만 쓸 수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가 눈치가 보여서 쓰기가 곤란할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바깥에 뭐 화장실을 간이 화장실을 두던 뭐 휴게 공간을 두던 그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 지금 그 어느 정도 지체가 되는 거 있는 부분이 네네. 이제 보통 그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그 이유는 크게 없는데 그런가요?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때 예, 이제 예. 적체된 것들이 예, 이제 예. 월요일 날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런 좀 부하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뭐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네. 이제 뭐 휴게 검토해야 공간이라도 하나 되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그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힘들다는 거다. 차에서 쉬는 게 세 분이 타고서 거기 2시간, 1시간 그렇죠. 있는 거 쉽지 않아요. 특히 겨울에는. 그럼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18쪽이고요. 다용도 컵 제작 맨 밑에 하단에.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게 여기서 설명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건 지금 현 상태 저희가 이제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다 보니까 네. 뭐 첫 번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크게 확대는 못 하고요. 네. 반대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그쪽에 이제 비치를 해놓고 현 상태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비치해놓고 쓰면은 효용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앱이랑 연동을 해서 같이 하게 되면은 앱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포인트도 환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한 다음에 뭐 27년도라든가 그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좀 확대하는 게 일단은 좀 맞을 거는 같습니다. 네, 현 상태는 좀 미미하기 때문에 뭐 현 그렇죠. 상태는 얘도 일회용 컵이 너무 네. 많고요. 네. 사실상은 이제 환경 쪽에 이제 관심을 좀 줄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이제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한 자치단체에서 지금 카페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페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컵을 개발을 해서 예. 그걸 이제 아무 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예. 또 나와서 아무 카페에다가 이렇게 이게 뭐랄까 반납을 한다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카페 내에서 이렇게 협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 운동도 한번 필요하겠다. 만약에 그런 쪽에서 민간인이 먼저 하게 되면 행정에서 그런 것들은 한번 지원이나 보조 같은 경우 필요하면 해줄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맞습니다. 한번 좀 그런 쪽에 대형도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참 좋은 생각이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20쪽이고요. 그 생활 폐기물 운영 차량 교체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 몇 대지예요? 몇 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 그거는 한 대입니다. 한 대 202억 1,7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그 지금 신차량이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차량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또 업그레이드된 차량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 상태 저희가 그
차량 자체는 뭐 일반적으로 정부 정시에 따르면은 뭐 전기차를 쓰면 좋긴 하겠지만 네네. 이게 실질상적으로 뭐 운영의 효율 같은 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상태는 어차피 뭐 디젤 기존에 차량이 될 있는 수밖에 그 없는 그런 형태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자치단체 중에서 새로운 신차량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화물칸, 예. 수거하는 공간, 그리고 운전석 그 중간에 예. 근로자들이 앉아서 이렇게 예. 쉴 수 있는 공간, 이동 중에 예, 보통 있습니다. 우리 매달려 가는 것은 항상 불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 그 중간 공간에 쉴 수 있는 공간 차량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근로자들 분들한테 이게 괜찮겠냐 했더니 그 공간은 참 좋긴 한데 이 화물 적재가 그만큼 많이 줄어든대요. 그래가지고 그 한 번 갈 거를 한 번 반을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그 지금 뒤에 매달려 가는 거는 이제 불법이라고 이제 못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거를 합법화하기 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런 그 새로운 신차량으로 좀 바꿔주고 그 차량의 대수를 좀 늘려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근로자들이 새벽 장날 같은 데는 3시에 근로자들이 나갑니다. 3시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장날이니까 3시에 한 번 나가고 6시에 한 번 나가고 2번 나가요. 그분 근로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이런 안전장치가 있는 그런 차량들을 앞으로는 좀 바꿔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홍천이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정착 중장기적으로 이런 신차량으로 바꾸고 대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예. 제안 드립니다. 그 방금 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게 네. 그 저희가 차량 교체하는 부분이 두 부분으로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분은 차량 교체는 일단 두 부분이 되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그 차량 같은 경우는 통상 저상형이거든요. 좀 그렇죠. 낮다 보니까 네, 네. 현 상태 저희 지역 다 돌아다니기에는 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치, 과속방지턱도 많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뭐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존재하는데 네. 저희가 차후에 이제 교체 시기가 도래되면은 네네. 좀 도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번 검토할 예. 필요 있다고 생각이 예. 돼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용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용준수 의원입니다. 621페이지 상단에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돼서 52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예. 내년도에는 그 소각 3억이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부지가 확정이 됐어요? 부지는 현 상태 저희 그 1호기 뒤편 예. 그쪽에다 하는 걸로 일단 확정이 돼 있고요. 그 금년도에도 저희가 뭐 집안 조사라든가 마치고 그 결과를 저희가 그 위탁사인 저기 환경공단에다 다 전달을 해가지고 지금 아마 설계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 나왔고요. 예. 그럼 내년도부터는 이제 착공이 되겠네요. 설계가 내년에 시작되게 되면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빠를 경우에 그리고 이제 그 설계가 나온 다음에 거기 나온 이제 사업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중앙에다가 또 재원 협의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최대한 더 서두르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200억 299억. 299억이죠? 네. 예. 이게 하루 45톤 규모의 예. 소각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빨리 착공이 돼야 될 텐데. 예, 맞습니다. 예. 아무튼 좀 지금도 이 사업 추진 시기가 좀 늦어진 건 맞거든요.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예. 빨리 철저히 준비하셔서 빨리 착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위탁사에 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6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금 동료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차량 교체인데 이게 이 소각장에서 쓰는 차량이잖아요. 예, 이거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아까 생활 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아가지고 예. 설명이 좀 잘못된 것이 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위에 보면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위탁 운영은 이게 동부혜택에 대한 예. 위탁 비용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당초 예산에 전액을 다 편성을 했네요. 네. 위탁 운영비를. 예. 근데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보면 분기별 예산만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위탁 사업비는 일괄 다 편성했었습니다. 일괄 편성을 하셨는데 예. 보니까
지금 616페이지 보면 그 민간이 탁금해서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해서 86억 바로 청소하고 해서 예. 이게 이제 전액은 아니잖아 위탁 금액이요. 1년치입니다. 1년치예요? 예. 그 생활비계 수집 운반은 지금 4개 업체에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예, 예. 예. 1년치입니다. 1년치예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상단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으로다가 아니 여기 저 자산 물품 자산 취득비 주민참여 예산 그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하고 그 위에 그 감시용 CCTV 5대. 예. 요거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동식하고 그 다음에 감시용은 저희가 이제 설치는 하고 예. 그 CCTV 관제센터에서 이제 일괄 운영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통합관제센터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동식 CCTV는 저희가 이제 구입해가지고 저희가 일부 가지고 있고 읍면에 이제 배부해가지고 읍면에서 기동성 있게 그때그때 현장에 맞게 이동 배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난해인가 이것을 좀 제안을 했었었는데 이게 그 개인정보 유출인가? 예. 뭐 이런 그 법령의 위배 소지가 있다라고 그런 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그 무선으로 받아서 하기에는 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다 이제 일반인이 열어볼 수 없게 그 안에 이제 메모리 칩이 들어가 있고요. 그 필요의 시에 저희가 그걸 열람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불법 투기를 했을 경우에 그 불법 투기한 사람들을 딱 영상을 찾아서 네. 그 사람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위법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현 상태 그래서 저희가 해는 거의 대부분 자체가 저희가 그 영상 가지고 어디 다니면서 이 사람을 아느냐 이럴 수는 없는 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차량으로 버리는 분들 있잖아요. 예. 차량 번호 조회해가지고 그걸 상태로 해서 이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에서는 네. 하도 불법 투기가 많으니까 마을 자체 예산으로다가 CCTV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불법 투기자들을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그분을 찾아내서 예. 뭐 경고 조치한다든가 뭐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존재는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예. 법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을 때 한번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그분들이 우려가 했을 경우에 뭐 그 동네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걸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면 약간 문제 소지는 다소 있습니다. 예. 그리고 601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중간쯤 보면 야생동물 임시 보호시설을 조성한다 그랬잖아요. 네. 2억 4천만 원 예산 들여서. 예. 위치는 어디예요? 지금 현 상태 이거 하게 된 이유가 아시겠지만 이제 탁구골프장이 되는데 저희 지금 운영 중인 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예 없애버리고 지금 태항리 그 노인 요양원 건너편에 교육체육과 그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회기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야생동물 임시 보호시설이 그 탁구골프장 조성하는 그곳에 있어요? 예. 예, 지금 보시면은 그 종합운동장 그쪽 이전 쪽이고 이쪽 도로 들어가다 보면은 파크 골프장 그쪽 산에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예, 골짜기 예. 들어가는데 거기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예, 지금 거기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랑 동일 규모를 갖다가 이제 어차피 형태는 이전 설치지만 기존 거를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설치하는 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이전하신다 그랬죠? 태양리 그 노인양원 건너편 그러니까 작은 하천 건너편에 예. 그 교육체육과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번지수가 어떻게 돼요, 거기? 잠깐만요. 그 임시 보호시설도 축산시설로 볼 수 있나요? 축사 시설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축산과에서 운영하는 그 동물 보호시설 있지 않나요?
화천면에 있는 거? 예. 거기다가 같이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일반적인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그런 쪽 부분이고요. 예. 저희는 되게 되면은 야생 조수기 때문에 둘이 인근에 나가가지고는 좀 야생 조수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류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거는 야생 동물은 그렇죠.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부지는 태양리 167의 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양리 160, 7의 1번지. 161번지요? 예. 그 중에 일부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 가축 시설은 아니된 예. 말씀이시죠? 예. 예, 그 축산과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600페이지 상단에 보면 강원 환경감시대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액이 됐어요. 예. 감액된 사유는 뭐예요? 저희 일단 뭐 매칭 사업비 그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그런 예. 식으로 한 부분이고 저희가 그 일회 추경에 좀 늘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아. 부분은요. 해마다 한 15명 정도씩 10여 면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어차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근데 어차피 뭐 긴축재정 기조도 당초에는 존재하고 있고 예, 주로 활동하는 게 이제 5월 이후가 되다 보니까 예, 일회 추경에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소연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 의원입니다. 603페이지에 그 내면 달가랑길 있잖아요. 지금 이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달가랑길. 관리는 지금 현 상태에 어느 정도 뭐 시설 보수는 어느 정도 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현 상태 내년도 한 뭐 상반기 중이라든가 1차적으로 별도로 하나의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는데 뭐 크다란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네. 현 상태 뭐 특정 단체라든가 해서 한번 체험 형식으로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본 다음에 그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저기 그 10월에 은행나무 숲이 개방되다 보니까 그거랑 연계한 소규모 행사도 그거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려면 그래도 여름에 한번 뭐 대규모 행사 같은 게 한번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걷기 행사 같은 거를. 그다음에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다음에 그 우리 관광가에서도 이렇게 좀 자원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만든 그런 시설인데, 일단 마을도 뭐 좀 덕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뭐 부족한 시설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좀 투자를 하더라도 마을에서 이 달가랑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프로그램 개발해 드려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는 이제 한 달 내내 하는 은행나무숲 예. 거기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때도 요긴하게 이 길을 이용해서 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제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그 은행나무숲 개방했을 때는 상당히 그 걷는 구간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 주차할 데가 예,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조화롭게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관광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시죠, 과장님. 예, 어느 정도는 뭐 계속 뭐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고서 계속 저기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는 답답한 게 이게 공사하는 데도 수년 걸렸잖아요. 예, 예. 공사 거의 완공되니까 먼저 한 공사 또 고장이 날 정도로 이렇게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완공과 동시에 또 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공사를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면 그 결과를 예측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 계획까지도 좀 같이 세워서 추진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특별히 지금 이 달가람길은 아마 이게 그 산길과 강길을 걷는 게 이렇게 길은 도로는 전국에도 이렇게 흔치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점과 장점을 살려서
건강 자원을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간에 이제 필요한 것들 뭐 용도 지역이 안 맞아서 뭐 좀 이렇게 좀 더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으면 용도 지역 같은 것도 재조정하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06페이지에 그 퇴역비 자원화 시설에 그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금 그 법인에서? 현 상태 운영하는 데라고 하면 저희가 뭐 계속적으로 이제 네. 시설 보수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저희가 지금 뭐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이제 택비 자원 액비 현대화 사업 그거 이제 내년에 네. 본격적으로 하고 후년에 이제 거의 준공 상태가 이르게 되면은 네.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그 우리가 액비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그 증설 시설이 완공이 됐을 때 순조롭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여기 법인에서 우리 농가를 상대로 액비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갖추는 체계도 구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액비에 대한 성분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작물마다 이렇게 좀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운송 체계도 지금 이제 그 큰 차로 이렇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작은 차로 몇 번 이렇게 운반하다 보면 또 그 이제 시간과 또 이렇게 피로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거기 상황에 맞게 좀 시설도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그쪽 법인체에는 그 14톤 차량하고 5톤 차량이 지금 두 대로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큰 차 들어갔으면 작은 차로 운송을 하고 뭐 큰 데는 큰 데로 가는 부분이고요. 현 상태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농가별 맞춤형 에피 컨설팅을 했었고요. 현 상태 이게 아직까지는 본궤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 27년도에 뭐 액비 현대화 사업이 만약에 준공되게 되면은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저희가 내년도에도 한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에피 컨설팅을 완전히 완료를 한 다음에 그 기술 자체를 에너지타운 그 법인체에다가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네, 좋은 계획이시네. 예.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도 이 적정한 유치에 적정한 양의 그 액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드려야 되고, 이게 사실 그 이 액비 용기 구입하는데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한 10톤짜리 하면 한 5, 60만 원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판단은 어느 정도 해봐야 되겠지만은 현 상태 지금 액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다 운송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그 정도 규모를 필요한 그 시설이라든가 그런 농가라면은 액비 탱크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할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아마 저거 우리 저 농자재 반값 뭐 품목을 좀 이렇게 확대해 주는 방법도 가능한지 저기 농장과에 한번 문을 두드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좀 부담을 덜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액비 공급도 원활하게 하고 또 이제 수철이 되는 거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농가에서 그만큼 많이 또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꼭 우리가 예산을 꼭 필요한 데 쓰여진다고 보여져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액비가 진짜 그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법인하고도 마을 법인하고도 많이 소통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직원이 잘해줘서 아주 고맙다는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그 이대영 팀장이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최소한도 2번이나 3번 가고 있습니다. 칭찬을 상당히 아주 많이 하셔요. 저는 자주 못 가고 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2달에 한 번꼴은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 좋을 때 우리가 필요한 시설 또 마을에서도 필요한 시설을 좀 잘 챙겨서 이렇게 마을도 좋고 또 우리 군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617페이지에 그
농지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예, 이 정도면 거의 가능한 부분. 충분해요? 네.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다음에 이렇게 수거가 안 되는 그 이제 영농 폐기 물, 예. 폐기 비닐 폐기 예. 물 처리가 지금 문제 되는 게 오이망, 이 그물망 종류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가 어디 다른데 좀 알아보니까 그것도 이제 생분해 이 그물망이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분해가 되는 분해가 되는 그런 망이라서 이렇게 수거를 안 하고 이렇게 한쪽에 싸놓으면 이제 분해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건 아무래도 가격이 좀 나갈 것 같고, 그런 것도 한번 그런 방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한지 좀 알아봐 줘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그 망 자체가 그 작물 덩굴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부피가 처음에 수거할 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해 하시거든요. 요거는 뭐 특별히 아마 민원을 많이 요청받았을 텐데 뭐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뭐 일전에 동일한 안건으로 여기 용재순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문의 주셨던 부분이고요. 네. 현 상태 금년도부터 이게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제한적으로 좀 운영을 했었고요. 네. 현 상태 특히 이제 내면 지역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발생하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네. 그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했는데, 대신에 이거를 어느 정도 고형화를 작게 압축을 하거나 농가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가 그걸 포함해서 이제 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잡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그래서 농가에서 태우지 않을 수가 없대요. 지금 이제 이게 수거하기 힘드니까 안 태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감안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더 대책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610페이지 보면 수소 전기차 자동차 보급 열대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게 수소 자동차 그 열대는 대당 이제 3,45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현 상태 뭐 국내 모델로는 넥소가 있고, 그거를 구입하게 되면은 대당 무조건 3,450만 원 정기 지원하는 거고, 대략 가격을 보자면 한 50% 정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급이 다 포함해서. 예. 자부담 50%에 사는 거예요? 대략 한 자부담 50% 정도나 그보다 약간 상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지난번에도 이제 질의를 드렸었지만 예. 수소 차량 이제 수소 이거 누르면 이 홍천에 없어서 예. 이거 이제 보급하는 거 이게 이제 보조해줘가지고 살 때는 좋다라고 이제 주민들이 사거든요. 예. 사고 나서는 이제 사후에 이제 이게 채우려면 연료를 채우려면 여기가 홍천에 없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또 민원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현 상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민간업 하시는 분이 내년도 상반기에 개별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것도 만약에 수소 뭐라는 거야 시설을 갖춘다라는 그것도 이제 우리 군에서도 제가 국가에서도 보조를 해줘서 하지만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남의 이 땅에다 해면 나중에 그 기간이 끝나면 또 이제 그 본인 땅 주인이 따를 때는 땅 주인이 맡아야 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먼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뭐 세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다가 그것 때문에 안 했다고 내가 얘기를 먼저 전해 들은 것 같아요. 먼저 설명해 주실 때. 예. 근데 지금 그거 외에 다른 분이 한 분 하신다고. 그거는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네. 저희 뭐 자치단체를 총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협회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 상태 그런 부담은 좀 적을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이제 공고를 했는데 대업체 세 군데에서 들어왔다가 다 못한다 해서 이제 못했던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별도로 예. 한 사람이 이제 개별적으로 한다고? 예, 지금 어느 정도 그쪽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 홍천군에 있는 이 수소 차량이 10대밖에 안 된, 66대밖에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먼저? 예.
66대고 지금 요거 10대 한다고 그래. 이제 76대인데 그 업체가 이게 운영이 가능할까요? 여기에다도 그러면 홍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나요?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쪽 협회랑 그 교통으로 해가지고 네. 몇 년 동안은 운영비까지 어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도 금년도, 내년도에 대한 10대가 돼 있지만은 이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속도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일단 개인용 차량뿐만 아니라 승합도 만약에 늘어난다게 된다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간혹 들을 때는 이제 이거를 군에서 팔았으면 해줘 이거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춘천 가서 넣게 하고 춘천은 두 곳인가 몇 곳이 있고 뭐 행성도 있는데 왜 여기 없느냐 뭐 이런 소리를 이제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이제 그 어느 업체 누군가 개인이 한다면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협조를 좀 해주시면서 지역에다 유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건 의원님. 예, 이광재입니다. 네. 제가 아까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서 네. 620쪽에 그 생활 폐기물 시설 운영 차량이 이게 뭐예요? 어떤 차량이에요? 제가 620쪽이요. 저는 이제 생활 폐기물 이제 수거 차량인 줄 알고 이제 그 질의드린 예. 건데 이게 그 폐기물 그 공간에서 큰 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쪽에서 쓰는 거고 이제 네. 크레인이 달린 그 차량 하나하고 그 작업 차량 수거용 말씀하시는 트럭에서, 거죠? 예, 그거 하고 그 내부에서 움직이는 예, 그런 그게 몇 톤이에요? 이렇게 비싸서 가격이. 두 대거든요. 한 대는 한 1억 1,300. 아까는 한 대라고 말씀하셔서. 그 아까 저기 그 이후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두 대라고 정작 예. 말씀드렸습니다. 두 대입니다. 두 대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저는 무슨 차인데 이렇게 비쌀까? 저 다시 제가 일반 생활 폐기물에 좀 착각을 네.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려면 네, 윤 교수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용준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10개소. 예.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세요? 이게 그 비상벨을 울리면 예. 그 뭐 112나 뭐 119 예, 그쪽이랑 연동되는 시스템이고요. 예. 현 상태 그 10개소는 그 홍천읍하고 두천면, 서성면 이렇게 서면, 남면 이런 식으로 현 상태 저희가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 그렇게 일단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선정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괜히 또 이거 설치해서 네. 오리로 이렇게 비상벨 막 눌러대고 공중화장실 또 주치자들이 수시로 눌러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예. 우려되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좀 허위 뭐 신고로 인해서 이렇게 비상벨 연락이 가는 그런 오히려 그런 것도 어쩌다가는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 밑에 그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 예. 5동 있는데 여기도 구체적으로 위치는 좀 확인이 되나요? 이제 서성면하고 남면 지역 주가 됩니다. 남면이 어디쯤이에요? 남면이 이제 남노일리, 유칠이, 그 용수리 이런 거. 그래요? 예. 이것도 역시 저희가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예.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이제 신청 수요조사를 받아서 어느 정도 설정한 그런 부분. 이거는 어쨌든 자산 취득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되지만 이게 완전 구조물이 아니다 보니까 예. 이동식이다 보니까. 예. 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위치에 고정적으로 계속 그 설치를 연중으로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행락철에만 이렇게? 일단은 그쪽에 설치를 하고요. 예. 만약 그쪽에서 이제 뭐 유동인구라든가 적다리면은 부분적으로는 이제 이동이 그렇게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그 밑에 보면 행락지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도 예산이 한 5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예. 이건 민간 위탁금으로 했는데 수탁기관은 어디예요? 정해지진 않았고요. 저희가 그 위탁으로 돼 있긴 하지만은 입찰을 봐가지고 그거에 설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 5천만 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금년도까지 대략 한 1억 정도 내외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예. 어느 정도 민원 나오는 게 행락지 그러니까 여름철 특히에는
그게 어느 정도 수시로 청소라든가 그렇게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행락지 그러니까 그 성수기 철에는 그쪽 그 운영 인력이라든가 그거를 그 배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어느 정도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한 7월, 2월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최소한도 7, 8, 9월 그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운영하면 좀 그 청소 상태라든가 나머지가 용이하지 않아가지고 그쪽 맞아요. 부분을 예. 추가적으로 좀 인력이라든가 확보하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을 그냥 채용해서 주민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 그 관내 업체에서 입찰을 받아서 운영했었죠. 한성환경이라든가 뭐 그런 업체. 환경업체에서 예. 그럼 향후에도 지금 입찰을 통한다고 하면 그런 업체들이 부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런 식으로 추진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예. 공중화장실 관리한다는 것이 예. 그 청소 모태 이런 것을 다 청소, 방역, 물품. 예, 예, 이런 걸 다 그것까지. 하는 거죠. 예. 그 대상 화장실들은 어떤 몇 곳이나 돼요? 대상 화장실이 지금 행락지다 보니까 160개소 정도 됩니다. 160개소를 지금 부탁 업체가 다 관리를 해요. 현 상태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행락 처리는 약간 좀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속된 말로 뭐 5월이나 11월 자체는 어느 정도 돌아다녀도 상관이 없는데 그 사용 인원이 많을 때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5천을 증액하는 그런. 이게 휴가철 같은데 특히 예, 이제 맞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 예. 저희가 지금 서면 팔봉산 인근 보면 예. 뭐 간이 이렇게 이동식 화장실들이 있는데 예.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누가 사용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좀 지저분한 상태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수사기관이 앞으로는 그러면 그런 화장실까지도 휴가철에는 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현 상태 일단 160개소 안에 들은 화장실에 대해서는 뭐 그런 패턴으로 이제 이게 관리를 할 거고요. 예. 현 상태 이제 청소를 하더라도 일반 물 뿌려가지고는 좀 안 되거든요. 예. 이렇게 차량에 고압 살수기라든가 그 있는 차량 예. 그런 업체를 위주로 이제 그 과업지상에 좀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예, 예. 그게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야 좀 더 청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그 공개 모집을 통해서 입찰을 예. 시행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예. 그 홍천군의 이 청정 이미지를 좀 유지하고 홍천군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그 쾌적한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려면 좀 더 이 위생 관리나 청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1억 5천 가지고 160개 화장실, 이동 화장실을 다 이렇게 소독 방역한다는 것은 사실 좀 예산이 너무 좀 적은 편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현 상태 이제 명년도에 어느 정도 추진을 해보고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예, 나머지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세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까지 나오셔서 소감문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최미숙입니다. 토지주택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토지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에 133억 5,100만 원 대비 30억 9,200만 원이 감액된 10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방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을 위한 연도별 집행 계획에 따른 국토비 예산이 미반영되었으며 미반영된 국토비 예산은 추경 예산을 통해 편성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5쪽 상단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한 검증 수수료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 근거는 제출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6쪽입니다. 중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검증 수수료를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627쪽 하단 내촌면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은 2024년부터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기미면 두촌면을 완료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중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시설비 1억 2,800만 원을 감액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단기 사업인 1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 번호판 일괄 정비 사업을 완료하여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우리 군은 39,355개의 주소 정보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 공중 화장실 태양광 LED 건물 번호판 설치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 LED 건물 번호판은 야간에도 쉽게 식별이 가능해 공공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29쪽입니다. 하단 지적 제조사 측량비는 전년도 대비 물량이 감소하여 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억 6,30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지적 제조사 시행 지구는 진리 1지구 외 4개 지구로 물량은 831띠입니다. 630쪽입니다. 중간 부분 2025년도에 완료한 외산포 1지구 외 3개 지구에 대한 지적 제조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미지급분 10억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7,5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사업 범위 확대 및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631쪽입니다. 상단에 빈집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7,200만 원을 증액한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간 방치된 안전에 문제가 야기되는 빈집을 선정하여 군에서 직접 철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같은 쪽 중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에게 주거 임차료 지급을 위한 임차급여 25억 9,800만 원, 자가수급자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급여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2027년까지 연장되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월세 지원금은 월 2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현재 27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문 보금자리 주택 관리비 2,800만 원, 하단 주거 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 사업 2,1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633쪽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1,900만 원, 강원형 수선 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 위탁 사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 사업 및 강원형 수선 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사상의 계층을 위한 도배, 장판, 보일러 등 집들이 사업으로 임차급여와 수선 유지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33쪽 중간 강원형 공공주택 홍천 북방 건립 사업비로 42억 1,8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은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소요액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65억 6,700만 원입니다. 추후 국도비 23억 4,900만 원을 확보하여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3%이며 2026년도 예정 공정은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마감 공사를
80%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34쪽 상단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위해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수혜 대상자 부족으로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로 공무직 인건비 1억 7,300만 원, 부서 운영비, 기본경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913쪽입니다.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 예산안은 2025년도 운영 결과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1천만 원이 감액된 3억 3,800만 원으로 행복주택 임대료 수입 1억 4,400만 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수입 1억 9,1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홍천에 핀 아파트 30호, 남면 푸른 꿈의 아파트 50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행복주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공공운영비 4,200만 원, 임대보증금, 반환금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가 소원에 대한 지랄위원님은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625쪽부터 635쪽이고요. 이따 특별회계는 913쪽부터 914쪽입니다. 네, 용준서 의원님 지지해 주십시오. 예, 용준수 의원입니다. 9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왜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줄었을까요? 제가 올해 와가지고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편성액을 과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추경에 다 감을 했고요. 그 운영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액도 좀 감을 했습니다. 세출도 뭐 줄어들긴 했는데 지난해 그럼 세입을 좀 과하게 편성을 했던 얘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 그 꿈의 아파트하고 임대 보증금 수입을 조금 높게 높게 책정을 높게 잡았던 했습니다. 네, 네.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그 전출자라든지 예. 그 재계약을 많이 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 가미됐습니다. 토지주택과 전체 예산이 한 30억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감액 사유가 병원형 공공주택 국도비 사업이 공모 사업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은 이제 5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예산이 이제 2026년도 예산이 65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국도비 예산이 아직 미반영됐습니다. 강원형 임대주택 공공주택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용준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화 의원입니다. 630페이지 지적 재조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10억 원이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적 재조사 조정금 10억 원이요? 네네. 요거는 이제 매년 지적 재조사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네. 그리고 매년 이제 조정금이 발생을 합니다. 면적 증감에 따라서. 그 조정금을 이제 작년에 저희가 올해 완료한 사업이 한 18억 정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추경에 예산을 7억 원 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 예산을 내년도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이고요. 매년 이게 연속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당초 예산에 10억 정도는 편성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조정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올해 지적 재조사 하는 거 지금 지금 작년에는 올해까지 화학계리까지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26년도에는
진리라 그랬나요? 어디라 그랬죠? 진리지구, 희망지구, 네. 그다음에 결혼이지구가 되겠습니다. 결혼리까지 가요? 네. 아니, 이걸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되나 했는데, 왜 이제 간혹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건물을 한 30년 전에 졌고, 근데 또 토지에 다른 부지 땅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서로 간에 이제 땅 주인은 땅을 찾으려고 기존에 이제 쓰고 있던 사람은 무슨 소리냐, 내가 30년 이상 쓰고 있던 건데 하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랬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는 건지. 그거는 이제 소유자분들끼리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음. 지적 재조사 면적을 서로 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이고요. 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도면대로 아예 못해요? 네, 방법이 없어요? 예, 그 부분은 소유자분들의 합의가 전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뭐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네. 그냥 이거 할 때는 본인들이 합의를 해에 잘라서 이걸 다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필지는 빼고 넘어. 재척을 시킬 수도 있고요. 네.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지적 도면대로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그거는 있습니다. 그럼 뭐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갈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지적 재조사 중에 음. 합의가 안 된 부분이 딱 한 필지가 있어요. 여태까지 진행한 것 중에. 그거는 그래요? 아예 지적 재조사 지구에서 제외가 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보죠. 네. 어쨌든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재조사를 하는데도 그래도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편리를 보아서 이제 국가 돈을 들여서 해주긴 하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교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낙의원을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나교열입니다. 630페이지 맨 아래 그 공동주택 관리 비용 중에 이제 공동시설 개보수 예산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떤 거죠? 어떤 요거는 이제 사업이죠?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 접수를 받아서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공모를 해요? 그러니까 신청 접수를 공고를 해서 공고를 예. 해서 대상지가 이게 그러면 20년 이상 된 아파트면 아파트만인가요? 아니면 뭐 공동주택 연립 다 연립도 해당이 됩니다. 가능한 거예요? 네네. 지금 이게 저희가 시설 보수를 하려면 어떤 시설을 보수해 드리는 거예요? 신청을 하게 되면요. 네. 지금 사업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해드렸던 건 이제 시설 개보수 사업인데, 단지 내 도로 유지라든지 하수도 준설,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석축 옹병 뭐 그런 이런 것들이에요. 공동 부분에 대한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뭐 편의 시설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네, 보완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드리는 거. 그러니까 주택의 뭐 기능을 개선하는 건 아니고요. 주택의 기능을 개선하기도 하죠. 왜냐면은 그것도 해요? 입구 이후에 뭐 계단을 보수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지하 것까지도 시설을 가능하죠? 보수해야 된다던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래된 그 연립들 꽤 있어요, 그렇죠? 네. 불편하실 텐데.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20년 이상, 10년 이상이네.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 144개 단지가 됩니다. 많을 거예요. 네. 예, 많아서. 또 옛날에 이제 건축법 이게 강화되기 전에 진 것들은 아무래도 더 유지 관리하는데 관리 비용도 더 많이 들 테고 단열 같은 기준도 그때는 좀 완화됐을 때 지었던 것들은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기능을 좀 보강하는 것도 뭐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다음 그 다음 페이지에 빈집 정비사 9채를 금년도에 철거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수리할 내년도에 계획이에요? 철거할 계획입니다. 철거할 계획이에요? 네. 요거는 그러면 신청은 언제 받아서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예, 내년에. 네. 지금도 철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있어요? 네.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네, 직접 철거하다 보니까 원가 계산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자부담은 안 해요? 지금 저희가 시설비로 세워진 부분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네. 내년에는 이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을 보조금으로 네.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거 전역 다 철거하는 거 그렇고 본인도 저보다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부라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랄님 계십니까? 네, 지랄위원회 양기심으로 토지주가 소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로 오늘 개입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호과 상하도 사업소 의회 사무과 읍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